결과적으로 보았을 땐 과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2018년에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피닉스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SEC가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만큼 큰 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크립토 마켓은 결코 일회성 투기 시장이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중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대버블 시대를 향후 몇 년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이 되고 있는 크립토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리우는 흰남노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 위력이 태풍 매미와 맞먹거나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태풍의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며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85% 하락한 19,725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0.98% 하락한 1,548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로 올라온 에이다의 경우는 5.18% 상승한 0.49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리플 XRP의 경우는 0.27% 상승한 0.33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8%, 1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1.59%로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숏 포지션이 57.89%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들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즉 POS로의 전환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여기저기에서 많은 언급들을 하고 다니는 중이죠. 이더리움의 POS로의 전환이 임박한 가운데 크립토 시장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또한 POS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 또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비탈릭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비트코인 POS 전환 가능성 있지만 고통스러운 과정 동반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블룸버그 통신 칼럼니스트인 노아 스미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업 증명, 즉 POW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실제로 공격을 당한다면 하이브리드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으로의 전환 이슈가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에게 돌아갈 수수료 수익이 중요하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지난 5년간 일평균 30만 달러 규모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뚜렷한 성장세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POW 메커니즘에는 보안 결함이 존재한다. 일단 비트코인의 POW는 POS와 비교했을 때 수수료로 지출되는 달러당 기대할 수 있는 보안성이 훨씬 낮다.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되고 수수료 수익이 충분한 규모로 올라오지 못하면 공격자들은 50억 달러를 갖고도 네트워크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 하지만 채굴자와 맥시멀 리스트들은 POS 전환을 고려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비트코인의 POS로의 전환 문제는 과거부터 심심치 않게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글로벌적으로 탄소 배출 문제, 즉 ESG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발휘되면서 비트코인의 채굴이 사회의 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실제로 상위 50개의 채굴사들이 이제 전체 채굴 파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한다면 POS 전환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지만 과연 정말로 채굴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달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 금을 채굴하는 데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 그리고 은을 채굴하는 데 드는 전력 소비량과 비교하였을 때 비트코인의 채굴 전력 소비량은 그리 나쁜 수준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이 안 좋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기저에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어도 1비트코인당 약 2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과연 안 좋은 것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OW는 이제 나쁜 거고 POS는 좋은 거다라는 식의 논쟁은 그저 방법의 차이일 뿐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XRP에 대한 음모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XRP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음모론에 관한 배경을 살펴보는 일은 참 흥미진진한 일인데요. 예, 1988년 이미 XRP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일단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부분을 먼저 알고 가셔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XRP의 각각의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고 계시나요? 음모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단 XRP의 X는 후크드 X의 일종의 비밀 상징, 중세 기사단이나 프리메이슨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 X 이제 R의 경우는 레저렉티드, 부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P의 경우는 이제 피닉스, 불사조를 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어서 보게 되면 부활한 불사조이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왜 불사조가 부활했다는 것인지 배경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 1988년 더 이코노미스트지의 이러한 타이틀의 글이 게재가 되게 됩니다. 바로 Get Ready for World Currency by 2018이라는 타이틀로 글이 하나가 게재가 되게 되는데요. 이 글의 내용은 가칭 피닉스라고 불리우는 글로벌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화폐의 경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IMF에 의해서 운영이 되며 각 국가의 경제적 주권이 없어지게 되며 각국의 정부는 자국 화폐를 발행하기보다는 세계 은행에서 이 화폐를 빌려 쓰게 됨으로써 IMF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피닉스는 각국 화폐들을 연합해서 현재의 IMF의 SDR 가치 바스켓 커런시로서 시작을 하지만 곧 편리함과 안정성, 구매력에 있어서 피닉스가 훨씬 월등해지므로 사람들은 자국 화폐보다는 피닉스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달러의 대체제로 시작을 해서 단일 통화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일단 여기서 말하는 SDR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보게 되면 특별 인출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IMF가 창출한 국제준비자산 잠재적 청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 IMF의 가맹국이 어려워졌을 때 이제 담보가 없이 필요한 만큼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처음에 피닉스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화폐가 글로벌 국가들에게서 특정 상황일 때만 사용이 되게 돼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편리성이 증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려 30년 전에 실린 이코노미스트즈의 그래서 연상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인데요. 인터레저 상에는 이제 모든 암호화폐와 모든 종이돈, 심지어 납, 구리 등의 원자재까지 바로 교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리플의 인터레저는 하나의 세계 은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IMF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들을 하며, 특히나 2021년의 빅 이벤트였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며 심지어 이 선택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이 IMF의 경우는 법정화폐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2021년 보고서까지 내놓았지만, 이것 자체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후 새로운 보고서에는 IMF가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이후에 IMF의 경우는 올해이죠. 이제 2022년 5월 바하마 연례 협의서를 통해 CBDC의 이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는데, 이제 비슷한 시기 놀랍게도 아랍통화기금의 경우는 CBDC의 대안으로 리플렛을 선정하게 되며 상당한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현재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의 경우는 자국의 가상화폐들, 예를 들어서 디지털 달러와 크립토 원화, 크립토 루블이 만들어지고 이를 가지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의 시스템인 인터레저와 XRP를 브릿지 통화로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는 리플사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로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중이죠. 또한 이 과정에서 다른 어느 통화보다 XRP가 절대 기준 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게 되는데, 가장 큰 힘을 가지는 세계 기축 통화가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글을 보게 되면 IMF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IMF가 미국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 즉 진짜주의는 최상위 은행가 집단이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단일 화폐 체제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산층의 부가 완전히 희생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는데요. 이는 별로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크립토 시장의 강세를 전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식시장의 폭락이나 제2의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이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2018년에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피닉스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SEC가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만큼 큰 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크립토 마켓은 결코 일회성 투기 시장이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중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대버블 시대를 향후 몇 년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크립토 마켓, 코인 투자를 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실수를 하더라도 반복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뭔가를 배우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보강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누구나 잃으면서 배웁니다.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투자자들 또한 이러한 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었죠. 참 잔인하지만 투자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 모두가 실수를 했으며 잃어봤습니다. 큰 돈을 잃어봐야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을 때보다 지금이 더욱 안 좋습니다. 환율만 보더라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일 때보다 더욱 안 좋은 상황인데요. 과연 왜 그럴까요? 분명히 백신도 더 많아졌고 치료 방법도 생겼는데 경제는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나게 푼 달러의 후유증이 심각한 것인데, 이렇게 보면 병이 남기는 후유증보다 무서운 것이 돈이 남기는 후유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이 복을 내릴 때도 그걸 담을 만한 그릇에 사람에게 이제 준다고 하죠. 이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경제가 워낙 불안하고 공포 탐욕 지수가 낮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시장은 물가가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을 십수년한 투자자 분들 또한 이렇게까지 연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다고 하죠. 심각한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는 이에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죠. 불안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지 않을까요? 참 마지막이 되니 말이 좀 많이 꼬이는데, 무튼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만 보고 주식이나 코인을 예측하는 것도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4년마다 찾아오는 불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떠한 코인에 투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에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당장 머지 업데이트로 인해 오르리라고 생각하여서 몰빵을 하는 투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르든지 하락하든지 둘 중 하나이죠. 이제 문제는 이것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다가 언제 하락할지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2021년 불장이 막무가내로 오른 것 같지만 상당히 변칙적인 장이었죠. 개인적으로는 5년 뒤에도 망하지 않고 여전히 좋은 코인을 계속해서 사두는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게 되죠. 하지만 코인 투자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이러한 인내심은 없습니다. 오래 참고 투자하는 사람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빛을 보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와 같은 메이저 코인을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 5년만 보더라도 이 세 개의 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세대 교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 2.0, 3.0이 혹여나 나온다고 한들 절대로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슈가 없더라도 계속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힘든 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을 해주듯이 모두가 망했다고 하는 시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시기에 오히려 지속적인 매수를 하는 자들만이 후에 큰 성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